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전어법, 29번 어법 어떻게 풀어볼까라고 하는 건데, 혹시 모의고사 뭐 먼저 풀고 뭐를 다음에 풀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듣기하면서 뭐 풀고 막 뒷장부터 풀고 막 이거. 그거를 쌤이 무조건 적용하라라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보통 먼저 푸세요라고 말해지는 항목 중에 어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어법 문제를 보통 왜 그렇게 하냐? 이 내용을 다 독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모양 보고 푸시면 된다. 알겠어요? 모양 보고 푸면 되는데 독해를 해야 되는 경우는 대명사 수일치 혹은 접속사밖에 없습니다. 접속사도 거의 그냥 안 봐도 돼. 그냥 웨더인지 대신지 정도 차이에서만 나올 뿐이지 모양 보고 풀어주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먼저 볼 것 필요 없이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phrase is often used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1번에 지금 들어갈 것은 뭘까? 이 show가 적절한 건 어떻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be used to 보여주고 있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고, 아하, be used to가 있으니까 라이벌은 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 you are what you it이라는 저 어구가 익숙하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지. 그냥 아하, 저것은 사용되고 있구나. 목적의 부사용법으로 사용된 투부정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 아까 말했던 뭐 시제와 태 지금 여기서 따질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두 번째, so many chemicals and artificial ingredients which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know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 지금 무슨 어법인지 몰라도 돼. which 다음에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which 틀린 거야. 2번 고르시고 다음 넘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틀린 사람 있어요? 이거야 아까 쌤이 말한 which 다음에 문장 완전 할 수가 없다. 몇 가지만 그냥 설명할게요. 그러면 자, 의문사, 관계사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의문사 who, which, what, 관계사 who, which, what 이 두 가지의 공통점, 문장 무조건 불완전합니다. 문장 무조건 불완전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which랑 who, what을 만났어요. where랑 when을 만났어요.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뒷문장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지금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다 하등 쓸모없어요. 뒷문장 불완전했지? 그럼 틀린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관계부사였던 친구도 한번 생각해보자. when, where, why, how. 여기서 똑같이 들어오면 여기도 똑같이 완전한 문장만 오도록 되어 있다. 오케이? 관계부사니까 완전해요? 아니고 그냥 얘라서 완전한 거야. 관계사였든 의문사였든. 알겠습니까? 얘라서 불완전한 거야. 관계 대명사였든 의문사였든. 알겠죠? 대신 이제 의문사만의 특징은 투부정사와 결합 가능, 의문사 투부정사 얘기하는 겁니다. 투부정사와 결합 가능하다라는 점과 이 which랑 what 같은 경우에는 명사랑 결합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거 which color do you like? 컬러가 which랑 결합되어 있지. 무조건 의문사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들도 의문사였을 경우에 투부정사 결합하는 거 무조건 의문사고, how 같은 친구들은 형용사 부사랑 결합한다. 오케이?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봤지? old랑 결합되어 있지. 무조건 의문사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로 판단하면 돼.
자, 그래서 위치가 지금 무엇인가 혹시 아는 사람? 이거 왜 위치 뭘로 바꿔야 되는지 아는 사람? 왜 대수로 바꿔야 돼요? 그래요. 앞에 써보면 뒤에 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고등부적인 내공이 있을 때 하겠지만 그 지식 몰라도 위치 다음에 이거 원칙대로 뒷문장 완전하니까 틀렸어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알겠지? 자, 소댓구문 같은 경우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더라. 그리고 명사절 that을 쓰는 자리에 whether를 물어보기도 하더라. 이것이 접속사를 묻는 문제에서 등장하는 아까 그 3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 4, 5번 한번 그럼 이제 답 찾았으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way to find라에 way to find 얘 지금 어디 갔어? way to find라고 했는데 얘 지금 뭐 물어보고 있냐면 투부정사 적절하게 들어갔냐라는 거. 투부정사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죠? 맞았어요. 시제랑 태 한번 판단해 볼까? 시제 판단할 필요도 없었어. 왜? 지금 현재 시제 얘기하고 있거든. 현재 우리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태 한번 판단해 볼까요? 뒤에 목적어가 있지. 수동태 절대 안 됩니다. 오케이? 자, 4번 like 왜 들어왔어? 전치사로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전치사로 들어와서 이 친구를 수식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the main purpose of learners 이렇게 했을 때 주어동사 수일치 적절했다. 동사 수일치가 하나 물어본다. 시제 물어본다. 태 물어본다 했지? 네, 딱 끝났어요. 알겠죠? 그럼 쌤이 이거 지금 풀이 이렇게 말했죠. 그럼 얘는 숙제에 포함되는 것 1, 2, 3은 안 포함되는 것.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6번 틀린 사람 손들어 보세요. 6번이 오답률이 좀 높거든. 예전에도 그랬어. 그리고 부끄럽지만 쌤도 틀렸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한번 틀려본 경험이 있는 질문이다 보니까 한번 볼 건데 여기 마우스 커버가 왜 자꾸 없어져? 자, 그러면 빈칸 추론에 대한 특징도 오늘 배워가 보겠다. 빈칸 추론의 특징 적어보겠습니다. 빈칸 추론. 자, 아까 쌤이 1번 설명하면서 1번 설명하면서 빈칸 추론의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문장 뭐였어요? 뒤에 결론이랑 연관이 있었던 친구지. 그럼 결론 문장은 다시 말해서 어떤 문장을 다시 쓴 거야? 주제 문장을 다시 쓴 겁니다. 그럼 아까 빈칸 추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주제 찾아보세요 랑 똑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정보들을 뿌려놓을 건데 너 주제 찾아봐 라고 하는 것들이 빈칸 추론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또 지문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봐야 될 거 빈칸 for example 앞에 80%일 확률. 오케이. 그러니까 for example의 앞에 보통 뚫려 있더라. 오늘 다룰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빈칸 for example 앞에 많이 뚫려 있다. 그런데 for example은 없었는데 5번 잠깐 한번 볼까요? 5번. 자, remember that is always of the essence 라고 했어. 자, 항상 대디아가 필수적인 것을 기억하라. 얘 주제지.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for example 앞에 나온다면서요. if 절로 예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세부사항 통해서 요거 도출하라는 거야. 알겠지? 이 형식 그대로 6번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부사항 주제 얘기했어요. 보통 2점으로 제출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되고요. 주제를 아예 대놓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 크게 뜨고 잘 읽어야 된다. 주제를 준 다음에 야, 너 주제 알았지? 실생활에 적용해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응용 문제라는 거야. 쌤이 그 수학 때 그렇게 싫어하던 응용 문제와 같이 영어도 응용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3점으로 출제되더라. 그리고 이번 고1 6월 모의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기펜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설명하는 문장이었어. 말하면서 이제 수요가 올라갈 때, 아니 가격이 올라갈 때 보통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진다라는 일반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걸 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더니 가격이 올라갔더니 수요도 올라갔어요 라고 하면서 기펜제의 특성을 주제로 정해놨어.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빈칸을 뚫었냐면 그럼 중국에서 쌀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빈칸 한 거야. 오케이? 쌀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쌀을 더 많이 사겠지. 이걸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3점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빈칸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나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 빈칸을 보시고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뭐야? 다 읽으라는 말이야. 공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물론 지금 평가원에서 순서 찾으세요, 문장 삽입하세요 요거의 난이도를 높이려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난이도 높은 것이 빈칸 추론 문제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영어 2등급만 맞아도 되겠다. 그럼 빈칸 쌩 까면 돼요. 알겠어? 2등급만 맞아야 빈칸 안 봐도 돼. 어려운 거 뭐하러 봐. 나머지 쉬운 거 먼저 풀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얘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tivation may come from several sources.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 원천에서부터 올 수 있다. 자, 얘는 어디로부터 오다? 그래서 유래하다 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originate from으로 바꾸셔도 괜찮다. 자, 여러 가지 원천에서부터 유래를 하는데 it may be the respect I give every student the daily greeting I give at my classroom door, the undivided attention when I listen to students, a pat on the shoulder whether the job was done well or not, an accepting smile or a smile I love you when it's most needed 까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maybe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다 for example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for example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럼 다시 동기부여는 이런 예시들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주제 문장이다 라고 하면 요거를 주제로 일단 이 화자는 여기 형광 치시면 안 돼요. 이 화자는 의도를 했어. 화자는 의도를 했지만 우리는 얘를 주제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거든. 이 several sources가 뭔지 모르겠거든. 그러면 이 several sources가 for example로 나왔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부사항에서 주제를 도출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 several sources가 for example를 거쳐가지고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주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놈의 for example들이 한 방향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가를 판단하시면 주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내가 학생들에게 매일 하는 존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문에서 항상 하는 인사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지지 않는 좀 어텐션, 주의 집중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의 말을 들을 때의 주의 집중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pat on the shoulder 뭐야? 어깨 토닥이는 것입니다. 언제? Whether the job was done well or not 그 일이 잘 됐든 아니든지 간에 An accepting smile 미소 혹은 simply I love you 간단하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때 그러면 지금 이 for example이 하나로 주는 방향이 뭐인 것 같아요? 문장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건 느껴지니? 그러니까 이것을 얘가 대신 문장으로 말해줄 거야. 너네는 선택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you may simply be asking how things are at home 하면서 이 문장 한번 읽어. 문장 끝났는데 둘이 다른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하고 있어. 집에 별일 있는지 물어보는 거랑 필요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어깨 토닥여주기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어? 달라요? 아니 집에 별일 없어? 잘하고 있어.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에 이것도 한번 넣어보자. 게다가 moreover 라고 하면서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얘가 지금 예시를 끝내지 않고 계속 시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알겠지? For one student considering dropping out of school 뭐 학교 드랍하는지 It was no from me after one of his frequent absence 학생이 지금 자주 결석하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한 학생에 대한 예시 그러니까 큰 일반적인 예시 주고 내 예시를 지금 얘기하겠다. 내 예시 어디서부터 끝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고 있다. For example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첫 문장 얘기하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 단어로 한번 줄여볼래요? 이 몇 줄짜리 두 단어로 줄여봐. 이 두 단어 뭐야? several sources야. 몇 가지 원천이야 얘네들. 이걸로 나 지금 동기부여했어 이거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whatever technique is used 어떠한 테크닉이 사용되었든지 간에 어떤 기법이 사용되었든지 간에 the student must know 알 것입니다. 뭐라고? 데디아를 네가 뭐 했다라는 것을 several sources를 했다라는 것을 But the concern must be genuine. 여기서 아예 온몸으로 답을 말해주고 있어. 너가 지금 학생들이 네가 뭐 했다라는 거 알고 이게 뭔데? 앞문장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컨선에 해당하는 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이 뭔데? 신경 쓰고 있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너에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그 선지 care about them 1번을 골라야 된다. 알겠죠? 일단은 숙제 후보들 일단 써야 돼요. 자, 6번은 숙제 제외입니다. 6번은 숙제 제외일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스케일 파트는 넘어가고 10번으로 바로 점프할게요. 나도 내려가야죠. 자, 요약문 풀기. 요약문 풀기는 보통 몇 번에서 등장하대? 요약문. 성대 결절했나? 아니, 아무튼 요약문 풀기 어디서 등장하는 걸로 기억하세요? 4페이지? 아, 이거 4페이지? 끝 페이지 직전에 나옵니다. 7페이지에 나오고 40번 문제인데, 그럼 요약문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빨리 푸는 문제 중 하나이다. 초반부에서 풀어낼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2등급까지 받기 위해서 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네, 자꾸 쌤이 2등급 얘기하는데 듣기를 다 맞았다라는 가정하에 빈칸 순서 문사 어휘 문제 하나 제외하면 78점이에요. 이 중에 하나 운 좋게 맞으면 2등급이요. 오케이? 그럼 투자할 만한 게 저런 빈칸들이 아니고 이런 쉬운 친구들이다라는 거지. 그런데 1등급 밖에서면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거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약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인데, 요약이 수능 모의고사에서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데 그 내신 시험이랑 그 모의고사 시험이랑 그 난이도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쉬운 문제 중 하나인 요약문이 내신에선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등장한다. 오케이? 왜? 어휘가 안 되기 때문. 어휘로 많이 장난치거든. 요약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요약문 찾기는 만약에 내가 시간을 너무 줄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 하시면 돼요. 요약문 읽고 정보를 선택적으로 파악하라. 요약문 읽고 정보를 선택적으로 파악하라. 그리고 정말 레알 수능 때를 써보시면 안 되는데 가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책을 많이 읽은 자가, 내가 좀 약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야. 그쯤 되면 얘만 보고 문제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쌤은 이 드라이빙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이 지문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진짜 몇 개가 요약문만 봐도 이거 답인 것 같은데? 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독서가 되는 친구들이어야 하겠지만 이제 중3이 된 이상 책 읽을 시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냥 들어와야겠다. 자, 그러면 요약문 먼저 읽어볼 거야. Why driving people become bidding? 여기다 적어서 쓰자.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 정도나 파악할 거고, 그 다음에 because they make 어떠한 아이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 아이 컨택을 어떻게인지 어떠한인지 어쨌든 우리 수식어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A1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ile there are many evolutionary or cultural reasons for cooperation, 자, 협동에 대한 진화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the eye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라고 되어 있는데, 자, means는 그냥 means of 한 단어로 의, 수단. 눈은 가장 중요한 협동의 수단입니다. And eye contact may be the most powerful human force we lose in traffic. 뭐래요? 눈 마주치기는 may the most powerful human force. 가장 강한 인간 힘입니다.
뭐 하는? 우리가 교통에서 잃어버리는. 그러면은 이 두 문장만 보고 답 지금 판단해 볼 수 있어. 사람들은 눈으로 협동한대요. 근데 운전하면서 눈 마주침을 잘 안 한대. 눈 마주침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안 한대. B번 일단 파악했어요. 오케이? 눈 마주침을 잘 안 한대. 안 한대 몇 번 있습니까? 1호번에 있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운전할 때 사람들이 uncooperative, 비협조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careful, 조심하게 되는 것인지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런데 더 읽을 필요도 사실 없기는 해요. 딱 그 결과론적으로. 왜? 운전할 때 아이 컨택 안 하면 협조 안 한다라는 걸로 다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비약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it is arguably the reason why humans normally quite cooperative, 꽤나 협조적이야, can become so non-cooperative on the road. 길에서 협조적이지 않게. 그럼 바로 1번 골랐네요. 시간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1번 되었습니다. 그럼 숙제는 4, 5, 6, 7, 8, 6번 빼지. 5개만. 자, 구조 왜 한숨 쉬면 돼? 자, 구조화 해오시면 되는데 구조화 방법 기억하시죠? 혹시 그 숙제 종이 잃어버린 사람? 그러면 둘이는 남아 있으세요. 뽑아줄게. 그럼 받아서 가라. 내가 아니 이분이면 뽑는데 그거 기다려. 자, 구조화하는 것이 숙제고 쌤이 이제 데일리 하라고 복습 숙제 냈었는데 오늘 데일리는 하프 모의고사였죠. 그래서 혹시 양심상 나 복습했다 손 들어보세요. 복습 해오셔야 됩니다. 알겠지? 요거 구조화 해오시고 듣기 단어 꼭 준비해오시고. 장예준 고생이 많았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잠깐만 이거 끄고